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할아버지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줄 거예요. 다 같이 배꼽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예쁜 손 반짝반짝, 허리손, 주먹 가위보, 시작!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오른손 주먹, 왼손 주먹, 슈퍼맨, 슈퍼맨,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오른손 가위, 왼손 가위, 뽀로로, 뽀로로,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오른손 포자기, 왼손 포자기, 배꼽손, 배꼽손.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도 할아버지가 손유희 하나 가르쳐주고 이야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가르쳐줄 손유희는 다섯하고 하나 하면 손유희예요. 다 같이 배워볼게요. 허리손하고 자 이렇게 해요. 다섯하고 하나 하면 글씨를 쓰고요. 다섯하고 둘 하면 가위질을 하고요. 다섯하고 셋 하면 과자를 먹고요. 다섯하고 넷 하면 화장을 하고요. 다섯하고 다섯 하면 빵을 만들어 쭉 맛있게 먹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할아버지가 첫 번째 이야기 들려줄 건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시작할 거예요. 옛날 어느 마을에 양치기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양치기 소년은 매일매일 마을에 있는 양들을 모두 모아서 넓은 들판으로 데리고 가서 풀을 먹이는 일을 했어요. 얘야, 조심해야 한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늑대가 나타나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늑대가 나타나면 마을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야 한다.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래서 양치기 소년은 매일매일 양들을 모아서 넓은 들판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그 들판에 있는 풀들을 모두 뜯어먹게 했지요. 자, 양들아, 내가 지킬 테니까 이 풀들을 모두 뜯어먹으라고. 그리고는 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고는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양치기 소년은 너무너무 심심했어요. 어이, 심심해. 뭐 재밌는 일이 없을까? 양치기 소년은 곰곰 생각했어요. 아, 그래. 늑대가 나타났다고 장난을 쳐야 되겠다. 그래서 양치기 소년은 마을을 향해서 크게 외쳤어요.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하고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늑대가 나타났대요. 어서 가봅시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들판으로 막 달려갔어요. 늑대가 어디 있니? 늑대가 어디 있어? 심심해서 장난친 거예요. 뭐라고? 자꾸 거짓말하면 혼난다. 마을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모두 돌아갔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양치기 소년은 또 너무너무 심심한 거예요. 어이, 심심해. 너무너무 심심한걸? 정말 재밌는 일이 없을까? 그래서 양치기 소년은 또 늑대가 나타났다고 장난을 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마을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지요.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하고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도 깜짝 놀랐어요. 늑대가 나타났대요. 빨리 가봅시다. 하고서 또 막 달려왔어요. 늑대가 어디 있니? 늑대가 어디 있어? 그러자 양치기 소년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심심해서 또 장난친 거예요. 뭐라고? 너 자꾸 거짓말하면 정말 혼난다. 마을 사람들은 또 이렇게 화를 내고는 모두 마을로 돌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양치기 소년이 양들한테 풀을 뜯어 먹이고 있는데 숲속에서 바스락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양치기 소녀는 숲속을 향해서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그곳에는 커다란 늑대가 있는 거예요. 양치기 소녀는 깜짝 놀랐어요. 늑대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렇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놀라지 않았어요. 아니, 저 녀석 또 심심해서 장난을 치는 모양이군.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달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늑대들은 거기 있는 양들을 몽땅 잡아먹고 말았답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할아버지랑 했던 손놀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허리손하고 다섯하고 하나 하면 시작! 다섯하고 하나 하면 글씨를 쓰고요. 다섯하고 둘 하면 가위질을 하고요. 다섯하고 셋 하면 과자를 먹고요. 다섯하고 넷 하면 화장을 하고요. 다섯하고 다섯 하면 빵을 만들어 쭉 맛있게 먹어요. 와, 잘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두 번째 이야기 들려줄 건데요. 두 번째 이야기는 한 번 휘둘러 일곱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시작할 거예요. 옛날 어느 마을에 옷을 아주 잘 만드는 제단사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제단사는 창가에 앉아서 콧노래를 부르며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잼을 파는 사람이 밑으로 지나가면서 외쳤어요. 잼 사세요. 잼 사세요. 맛있는 딸기잼, 사과잼이 있어요. 그래서 제단사는 잼 장수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잼 뚜껑을 모두 열어보고는 딸기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와, 이 잼이 정말 맛있겠는데요? 이 잼을 주세요. 그래서 제단사는 빵을 커다랗게 잘라서 딸기잼을 잔뜩 발랐어요. 정말 맛있겠는걸? 하던 일을 모두 마치고 먹어야겠다. 그래서 제단사는 잼을 바른 빵을 창가에 두고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맛있는 딸기잼 향기를 맡은 파리들이 모두 날아들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리 가! 내 빵이란 말이야! 저리 가! 그런데 파리들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화가 난 제단사는 천조각을 들고 파리를 향해서 휙 하고 휘둘렀어요. 우와, 정말 대단한걸? 한 번 휘둘러 7마리나 잡다니. 제단사는 자기가 정말 용감하고 힘이 세다고 생각했어요. 이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 그래서 제단사는 빨간 천으로 허리띠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한 번 휘둘러 7이라고 크게 새겼어요. 그리고는 허리띠를 메고 찬장에 있는 검게 변한 치즈 한 덩어리와 새장 속에 있는 새 한 마리를 주머니에 넣고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제단사가 높은 산에 오르자 엄청 큰 거인이 쉬고 있었어요. 제단사는 거인을 향해 외쳤어요. 이봐, 나와 함께 모험을 떠나지 않겠나? 그러자 거인이 말했어요. 아니, 정말 귀찮은 녀석이로군. 저리 가란 말이야. 그러자 제단사는 허리띠를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모양인데 잘 보라고. 거인은 허리띠에 새겨져 있는 한 번 휘둘러 7이라는 게 때려잡은 게 파리가 아니라 도둑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처럼 힘이 센 모양이군. 그러면 나처럼 해보라고. 거인은 조그만 돌덩이를 들어서 두 손으로 확 움켜쥐었어요. 그러자 돌덩이가 부서지면서 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거밖에 못해. 자, 보라고. 제단사는 주머니에서 검게 변한 치즈를 꺼내서 거인처럼 두 손으로 힘을 꽉 쥐었어요. 그러자 치즈즙이 줄줄줄 흘러내렸어요. 거인은 깜짝 놀랐죠. 아니, 힘이 정말 센 모양이군. 그러면 나처럼 돌멩이를 멀리 던져보라고. 거인은 또 조그만 돌멩이를 집어들고 하늘 높이 던졌어요. 그러자 돌멩이는 정말 멀리까지 날아갔지요. 그러자 제단사가 또 웃으면서 말했어요. 보라고,
내가 던진 돌멩이는 절대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새 한 마리를 꺼내서 하늘 높이 날아올렸어요. 그러자 새는 엄청 높이 멀리까지 날아갔지요. 거인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 힘이 세군. 그러면 내일도 힘겨루기를 해보자고. 그러면서 자기가 사는 동굴로 재단사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커다란 침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너는 저 침대에서 잠을 자라고 나는 밖에서 잠을 잘 테니까. 재단사는 거인의 침대가 너무 높고 커서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침대 밑에서 잠이 들었지요. 깜깜한 밤이 되자 거인은 커다란 몽둥이를 들고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침대를 향해서 휙 휘두르며 말했어요. 이런 얄미운 녀석 죽어버리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 거인은 숲으로 나갔어요. 재단사는 몰래 거인을 따라갔지요. 그리고는 거인을 향해서 또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봐, 오늘은 무슨 일로 힘내기를 할까? 그러자 죽은 줄로 알았던 재단사가 살아와서 말을 하자 거인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아주 멀리까지 도망치고 말았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할아버지가 또 다음에 재밌는 이야기 들려줄 때까지 엄청 총명하고 똑똑하게 잘 자라도록 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 들려줄게요. 안녕.